김진아입니다. 아침에 제가 거울을 보는데, 잠시 제가 미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른쪽에 쌍꺼풀이 짙게 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생겨졌지? 저도 피곤하고 정말 잠을 못 자면 가끔씩 이렇게 쌍꺼풀이 짙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 보는데, 조금 오늘은 좀 볼만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2회차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저희들의 기본서나 선백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포털이나 예스24 등에서 매번 판매량을 1등 기록해 왔어요. 이번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불과 정식 출고된 지가 하루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예스24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판매 지수가 여러분들이 1000이 넘었습니다. 재능기부는 추천은 저희들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책을 구입함으로 해서 같이 저희들의 기부에 동참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질 높은 강의로 저희들은 합격에 진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만큼 매일 저희들은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제 1번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정의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보기 중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정의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그랬네요.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 원동기 장치자전거이기 때문에 미만 너 절해. A 봅시다.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여러분들 자동차 등이라고 하죠. 자동차 등. B 봅시다.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이라고 합니다. C 봅시다. 이륜자동차 가운데 그렇죠. 배기량 125cc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의 이륜자동차. C 원동기 장치자전거 우선 너를 초이스하겠어. D 배기량 125cc 이하 원동기를 단차 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 역시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1회차 때 이거 스마트폰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확대를 좀 해줬네. 센스 있어. 이 봅시다.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전거의 정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C, D를 얘기한다.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 2번.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기본서나 이론 교육할 때 매번 구분지어서 숙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시장 등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이 뭐다?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숙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기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의 조치 내용이다. 반란에 ABC의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변 시설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차례대로 들어갈 말 30 차마 노면전차 30 차마 노면전차 여러분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내용 구분 짓고 갑시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할 수 있는 조치 내용이 뭡니까?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3번
전용차로 한번 보시죠. 고속도로 외 도로에서 쉽게 말해서 일반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중 이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제주도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시도청장이 지정한 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딱 3개 있죠. 자, 자유로운 어린이. 그대 이름은 3636. 자유로운 어린이 3636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시도청장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 도로에서 빵빵빵 잘 뚫리는 버스 전용차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시도청장 허락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지정받아야지만이 일반 도로에서 전용차로 갈 수 있습니까? 시도청장. 첫 번째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차. 두 번째가 뭡니까? 국제행사 수송 승합차. 세 번째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차. 이 3개 같은 경우에는 시도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자유로운 어린이 3636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시도청장이 지정한 차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습니다. 이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6인승 이상 통학 통근용 승합차 시도청장 허락 필요해. 국제행사 수송 승합차 시도청장 허락 필요해.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차 시도청장 허락 필요해. 정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움직인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도청장이 지정한 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3636은 시도청장 지정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4번. 2년 동안 거의 전 지역에서 출제가 된 어마무시한 여러분들 난폭운전을 보실 겁니다.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자, 이 앞줄이 같은 경우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요. 유턴 횡단 후진 위반, 고속도로에서 유턴 횡단 후진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과속,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가 여러분들 왜 중요한데 난폭운전의 행위 중에서 여러분들 앞지르기 같은 경우에는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위반은 난폭운전의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장소는 중요 12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앞지르기 여러분들 방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여러분들 방법 위반이 난폭운전의 여러분들 한 행위입니다. 한 개 더 있죠 여러분들. 아저씨 진로 변경할 때는 안전거리 확보하세요. 이 급제동하지 마세요.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도 여러분들 난폭운전의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가속 말고 신중.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4번. 자동차 등 개인용 이동장치는 당연히 제외하죠. 운전자가 다음 보기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것을 난폭운전이라 한다. 보기 중 난폭운전의 행위는 모두 몇 개이며 이러한 행위로 벌칙으로 맞는 것을 고른다면 그랬네요. 일단 앞지르기 금지 시기, 금지 장소 위반은 난폭운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일단 난폭운전의 행위는 총 3개고요.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3개, 1년 500.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딱 2개밖에 없습니다. 1년 500. 첫 번째, 난폭운전 있고, 두 번째 제가 어떻게 오라 그랬습니까? 100 곱하기 3. 이것도 여러분들 1년 500입니다. 시속 100km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난폭운전 100 곱하기 3은 뭐다? 1년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5번. 중요하네요. 기출 노출 지수가 3개입니다.
다음 운행성의 안전기준 중 성차이는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 위험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해서 성차이는 적재 중량 용량을 제한권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서장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이거 작년에 여러분들 경기도에서도 선지함 나왔죠. 성차이는 적재 중량 용량 초과권자, 허가권자는 누구? 출발지 경찰서장이고 제한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청장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정답 1번 널 정할 수밖에 없어. 문제 2번 선지 2번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성능에 따른 적재 중량의 11할 이내 110% 이내. 오케이. 3번에 소형 3륜 자동차의 높이는 지상에서 2.5m, 2륜차는 지상에서 2m. 4번에 2륜 자동차의 길이는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 길이 플러스 몇 cm? 30cm를 더한 길이. 그래서 제한권자는 누구다? 경찰서장이 아니고 시도청장이고 화물 자동차의 높이, 길이 한 번 더 살펴보고 갑시다. 이 화물 자동차의 높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적재함으로부터 4m가 아니고 지상, 땅으로부터 4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 길이의 10분의 1이 아니고 전체 차길이에 그 길이에 여러분들 10분의 1 더한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적재함이 아니고 지상에서 4m, 길이는 전체 차길이에 그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한권자 한 번 더 누구라고요? 시도경찰청장. 허가권자는 누구라고요? 관할 경찰서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6번. 다음 보기는 긴급자동차의 형의 감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제158조 2에 있는 거다, 그죠? 모든 긴급자동차가 여러분들 형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4개 있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만 형의 감면, 강경받을 수 있습니다. ABC에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네요. 모든 긴급차가 형의 감면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과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찰차의 운전자만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요 보기 안에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정상 참작하여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제151조가 뭡니까?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건조물을 손괴하게 되면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뭡니까? 업무상 과실, 중과실로 사람을 사상,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 13이 뭡니까? 5조의 14이 바로 여러분들 민식이법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어린이가 사망, 죽었다. 상상만 해도 제가 끔찍합니다만은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린이가 상해, 다쳤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같은 경우에는 형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모든 긴급차가 아니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경찰차만 감경, 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6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수시적성 검사.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야 돼. 자. 항상 제가 여러분들 교육할 때 수시적성 검사 그러면은 몇몇 단어가 머릿속으로 팍팍팍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수시적성 검사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게 있나요? 후천적 장애. 실시 어디서 합니까? 도로교통공단. 수시적성 검사 연기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해. 국제면허증 소지자도 후천적 장애가 의심된다면 수시적성 검사 받아야 돼. 수시적성 검사 연기 해소일로부터 며칠 이내, 얼마 이내 수시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3개월 이내 받아야 되겠죠. 이 정도만 아신다면 수시적성 검사 들어와. 내가 다 무찔러 주겠어. 오케이. 문제 7번.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는 수시적성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선제 1번,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그렇죠. 후천적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죠.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간루하는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국제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아이고 착하네. 다 맞어요. 올바르지 않는 것을 고르기 때문에 1번은 다 맞습니다. 이번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수시적성검사 신청서를 그렇지 시도청장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2번 너도 맞아. 3번에 도로교통공단은 연기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시적성검사를 그 기간 이전에 실시하거나 오케이 단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수시적성검사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으신 날로부터 웃기고 앉아있네. 30일이 아니고 3개월 이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7번에 4번입니다. 자, 문제 8번. 2020년, 2021년 대한민국을 떠들게 했던 여러분들 히트곡을 드디어 만나볼 겁니다. 작사, 작곡 김진아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 요거는 제가 이걸 분필을 좀 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이제 저도 좀 덜 쪽팔립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할 때 되게 웅장하거든요. 주정차 금지 장소가 뭡니까?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뒤에 카메라 PD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이 뭐다?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보건교회부터 보고 갑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는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고요. 오서방 모교 봅시다. 서방이 여러분들 각종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장소. 도로 모퉁이,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몇 메타? 5m가 여러분들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3번,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봅시다. 안전지대로부터 10m,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횡단보도로부터 10m,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한 번 더,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이 무슨 장소입니까? 주정차 금지 장소입니다. 오늘 운전할 때, 퇴근하실 때, 아침에 출근하실 때 반드시 노래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차 금지 장소는 공사다중터다. 공사다중은 여러분들 5m죠. 도로공사 양끝 5m, 다중이용시설로부터 5m.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여러분들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에요. 소방본부장의 요청으로 누가 지정한 곳?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다중이용시설로부터 5m가 주차금지 장소고 터널안 다 다리 위. 그래서 공사다중터다는 무슨 장소? 주차금지 장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10번 안전버스 횡단건달, 공사다중터다만 알고 있으면 주정차 금지 장소, 도로교통법 32조, 33조 훅 들어와. 역시 내가 다 무찔러 주겠어. 왜? 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든. 문제 8번. 다음 보기 중 주정차 금지 장소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랬네요. 보건교회, 오서방 모교, 5m 맞고, 안전지대 10m 맞고, 버스 정류장 10m 맞고, 건널목 가장자리 10m 맞고, A, B, C, D 여러분들 다 주정차 금지 장소 맞네요. 다중이용시설은 여러분들 주차 금지 장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정답 몇 개? 4개. 3번입니다. 됐습니까? 문제 9번. 편도 3차로 일반 도로에서 비가 와서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25인승 승합차. 이거는 여러분들 함정입니다. 함정. 아, 참. 역시 여러분들 이해차 같은 경우에도 풀어보시고 진아쌤 저 만점 먹었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엄청난 칭찬과 함께 최종 합격하시면은 제가 막걸리 한잔 쏘고요. 그러한 분들에게 선택된 분들에게는 제가 엄청
기억에 남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편도 3차로 일반도로에서 비가 와서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25인승 승합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차종에 관계없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다 관계없습니다. 편도 2차 이상 일반도로의 최고 속도는 여러분들 80입니다. 80. 비가 와서 노면에 습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20%를 감속 운행해야 되겠죠. 80 곱하기 100분의 20은 여러분들 16입니다. 그래서 원래 80에서 16을 빼니까 시속 64km로 주행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시속 64km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끝으로 문제 10번. 단 1회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는다 그랬으니까 벌점이 몇 점 이상? 40점 이상을 찾는 거죠. 다음 보기 중 단 1회 행위로 행정처분, 정지처분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냐? 행정처분 받는 가장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0.03. 왜? 0.03부터 행정처분, 정지 100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받는 가장 최소 단위 벌점 몇 점이다? 40점. 왜? 40점부터 1점을 1로 계산해서 행정처분, 정지 40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A! 과속 100km 초과 벌점 100점. 벌점이니까 40점 이상이니까 행정처분 먹네. 80초가 대기하 과속 벌점 80점. 너도 40점 이상이니까 바로 행정처분 먹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됐다가 했으니까 벌점 40점이네요. 너도 행정처분 먹어.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그랬으니까 9, 10 벌점 30점. 넌 40점 미만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아니야.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AM8, PM8까지 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승용, 승합, 66 벌점 15점이다. 그죠? 너도 40점 미만이니까 행정처분 면허 정지 아니야. 그래서 동그라니까 최고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윤승 교수님하고 저도 아직 이거 개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작년보다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회차 때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다.